네, 이번 영상에서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물론 원도 주어져 있죠. 원도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원에 접하는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그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뭐 예를 들면 m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m의 기울기가 뭐 한 요 정도라고 하면 요 정도로 기울어진 채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기울기라면 요렇게 한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런 접선도 있을 거고 이런 접선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접선을 요 m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원 위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x1, y1은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을 하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이번에 세 번째 유형은 점이 있긴 한데 그 점이 원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원 밖에 x1, y1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여기 원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1번처럼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예,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보시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기울기를 할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원은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경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닌 경우는 일단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평행 이동해서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접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요 m은 주어져 있는 거야. m은 문제 상황에서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요 n만 구하면 됩니다. 예, 요 n을 m이나 뭐 r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n을 구하자는 거죠. m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일단 요 y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요 y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식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이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의 판별식을 구해보는 것이죠. 예, 판별식을 구해보면 여기 짝수 판별식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다 분배해서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0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요 n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 아까 여기서 m은 나와 있다 그랬으니까 요 n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n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긴 후에 n 제곱은 이거니까 n 봐보세요. 자, n 제곱은 자, m 제곱 플러스 1에 r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겠죠, 그죠? 근데 r은 어차피 양수니까 밖으로 그냥 r이 양수니까 루트 r 제곱은 그냥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니 요거는 그냥 이대로 r로 나오고, 여기 루트 살아있던 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볼까요? 자,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에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요 r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r이 나오면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r로 나왔고요. 여기 안에 건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요 n을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두 접선의 y절편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리해 보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이 원의 기울기가 m인 채로 접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선생님은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보는 주의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했지만 사실은 요 원에다가 D는 R 있죠? 예, D는 요 D가 아니고 거리, 원의 중심과 접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요렇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요 개념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공식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시간은 조금 단축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요. 자, 확인해야 될 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라는 걸 일단 확인해야겠죠.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따라서 공식이 뭐였어요? y는 mx니까 m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뭐였어? r이었지. r. 그럼 r은 3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9니까 반지름은 3이니까 3에다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한 번 더 제곱해야죠. 그럼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잘 찾은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이 있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고요. 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x1, y1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빨간색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접한다는 것에 의미에서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의 요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일 겁니다. 그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그렇죠? 요거랑 수직이니까 얘랑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의 기울기 곱하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따라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지금 요건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요거인 채로 지금 요 점을 지나고 있죠? 자, 그러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y1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y1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의 x 마이너스 x1이 될 거고요. 이거를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걸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x1, y1은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1, y1을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r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공식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식 형태가 이상해 보이지만 이건 결국 xy에 대한 1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 이것도 주어져 있는 숫자, 이것도 주어져 있는 숫자. 예를 들면 2x 더하기 3y는 7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직선이죠. 이 직선이 어떤 직선?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거를 정리한 게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 선생님 이렇게 외웠습니다. 약간의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것도 원이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닐 때는 이 공식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일단 원점으로 옮겨놓고 평행이동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로 별도로.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렇게 기억하세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공식에 액센트를 줘서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네, 이렇게 선생님은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이 3,6이 이 원 위의 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3, 6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9 더하기 36이니까 45 성립하지요. 자, 그럼 3,5는 이 원 위의 점이 확실합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잖아요. x1이 3이죠. 여기 x1이 3이고 y1이 6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x 더하기 6y는 r제곱.
r제곱이 뭡니까 지금? 45잖아요.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 플러스 2y는 15. 자,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줘봅시다. 자,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0,4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0이랑 4를 대입해보면 이 원의 방정식 성립하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0,4가 이 원 위의 점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원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원 밖에 한 점 0,4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요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방금 앞의 유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4에서 그은 이 접선의 접점을 내가 일부러 x1, y1이라고 놓는 겁니다. 이거라고 하자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영어로 하면 let이에요. let.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 직선이 곧 뭡니까?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좀 부족하죠. 뭐예요? x1과 y1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과정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 건 요 방정식인데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0,4를 지나고 있습니다. 0,4를 지나고 있으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4를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y1은 4가 돼서 y1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다 구했죠. y1이 1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x1만 구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y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 위의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1, y1이 이 위의 점이므로 x1 제곱 더하기 yn 제곱이 4가 성립하게 됩니다. x1과 y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y1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x1 제곱이 3이 돼서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나온 겁니까? x1, y1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루트 3, 아까 y1은 1이었으니까 1. 또 하나는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루트 3,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요게 x1, y1에 해당하니까 얘를 여기다가 한번 x1 자리에 루트 3, y1 자리에 1. x1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 y1 자리에 1.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두 개를 찾아야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잘 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첫 번째 방식은 뭐다?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는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0,4를 지나는 직선이 이 원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0,4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y는 mx 플러스 4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직선이 요 원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을 구해서 걔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y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서 위의 식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니면 또 새로운 방식이 있죠. 요 직선에서 이 직선을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와 r이 같다를 이용해서 요 m을 구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영상을 중단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그 세 가지 유형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